일반적으로 NC 데이터는 이렇게 엑셀로 되어 있는 엑셀로 이렇게 NC 데이터 5개하고 이런 엑셀 시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캠 파워미를 쓰는 곳들이 특히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5-11- 이런 파일 이름들이 전부 다 이 탐색기에 있는 파일 이름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확장자는 상관이 없어요. NC가 붙어 있든 확장자가 안 붙어 있든 간에 여기에는 이 점 앞쪽에 어떤 이름만 동일하면 점 NC까지도 찾아준다, 자동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작업 안내서에 업체명, 뭐 관리번호, 작업자, 도면번호, 부품번호, 뭐 그 다음에 소재 사이즈, 그 다음에 전극의 개수, 전극이면, 그 다음에 이제 공구번호, 이 내용에서는, 가공 내용에서는 공구번호나 프로그램 명칭, 파일 명칭이죠. 이쪽에 있는 동일한. 그 다음에 공구 직경이나 코너 R, 뭐 홀더나 쉔커나 이런 것들 같이 해주는 게 좋고, 공기 길이도 나오면 괜찮아요. 없으면은 툴머지에서 구할 수 있고, 대신 소재 사이즈가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공구 길이는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가공 여유값, 이걸 가지고 보통 전극에서는 가공 여유값을 가지고 황상용 전극, 정상용 전극 데이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머지의 가공 여유들은 이제 공용이다. 황상용, 정상용 전극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값이 황상용, 정상용 이 값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엑셀 설정에서 보면은 12가지 조건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12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환경삭을 자기가 나눠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어떤 작업 내용이 이렇게 있던가, 그러면은 공구 명칭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해서 쓰면은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공구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작업 안내서의 내용이죠. 지금 이 작업 안내서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작업 안내서를 기준으로 툴머지를 실행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기초 공구도 다 들어 있는데, 제가 이거 모든 공구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공구 삭제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공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엑셀 시트도 임의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솔리드라는 회사 건데, 이거는 솔리드라는 회사 건데, 이 솔리드라는 회사 거에 이 시트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엑셀 설정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설정되어. 그래서 엑셀 시트만, 데이터도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데이터도 던질 수는 있는데, 이 셀 칸에다가 이쪽이 파일 영역, 뭐 좌표 영역, 그 다음 공구 영역. 그래서 임의로 던질 수 있지만, 그때는 어떤 공구번호, 스핀들 피드, 안전제트, 뭐 특별한 옵션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넣은 거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엑셀 시트만 보게 해놓고 엑셀 시트를 이렇게 좌표기에다 던진다. 54 좌표기에다 던지면 이 시트가 어느 건지, 아까 엑셀 시트 설정해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중에 솔리드라고 하는 걸 자기가 선택해 준 거예요. 등록 버튼만 눌러도 이렇게 자동으로 등재가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기초 공구를 다 지우니까 기초 공구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초 공구에 등록하는 방식은 옵션에서 엑셀 시트 설정에 가서 다시 읽어요. 아까 이전에 등재를 못했다. 그러면 엑셀 시트에 어떤 셀의 값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솔리드라는 회사의 어떤 시트였다. 그러면 1,1에 툴시트라는 글씨가 들어있고, 이렇게 피크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가공 데이터 15행부터 시작이고 30행까지 있다. 뭐 공구에 대한 등록 옵션에 여기에 내용들 보면 공구번호, 피드, 스핀들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다. 기초 공구 자동 등록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공구가 4가지가 등재가 되었다. 확인. 닫고
이번에는 갖다가 넣기만 해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드가 1000으로만 와요. 스핀들 피드가. 그래서 항상 아까 그 안내에서도 보면 스핀들 같은 경우도 뭐 7500, 7600, 2500 이렇게 다 바꿔줘라. 그 다음에 공구의 사이즈 같은 거나 형상에 대해서도 다 값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줘라. 그 다음에 2500, 아니, 이 스핀들이니까 6000 봅시다. 1700. 그 다음에 중삭 쪽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쓸 거예요. 1700 정도. 정상용 같은 경우는 5500에 뭐 2400 정도 이렇게 가공을 했다. 저장 갖기. 예, 이 왼쪽 칸에 이쪽의 데이터들을 바꾸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등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초공구에 스핀들 RPM 이걸 넣어준 게 그대로 따라와요. 자동으로. 그리고 엔터만 한번 치시면 되고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때 이제 어떤 가공 시간도 원래 안내가 되는데 처음에는 안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공 시간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피드로 계산한 실제의 가공 이 SKD 61이라고 하는 기종인데 제가 이름을 SKD 61종을 깎는 전용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준 거고 17분 46초 걸린다. 이 시간은 가공기계 설정에서 SKD 61이라고 하는 장비는 하이덴하인 장비고 컨트롤러가 L코드를 쓰고 출력 확장률 H 파일을 쓴다. 그리고 가감속 성능은 80%. 최고 그 급속 이송은 3만 이렇게 쓰는 집도 있고요. 30만까지 쓰는 집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람 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공구 교환 시간이 이 기계는 뭐 90초 걸린다. 길이 측정 시간은 한 60초 정도 걸린다. 파손 검출 시간도 50초 정도 걸린다. 이런 시간대를 미리 정해 놓으면 세이브 EXIT 하고 나면 24분 26초로 올라왔죠. 이건 공구 교환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공구 하나 뽑아서 54, 55 좌표를 가공하는 이 공구별 가공의 조건이었을 때 이 시간이고 좌표별 가공이라고 해서 공구 하나 뽑고 다음 거 뽑아서 54 좌표를 다 완성하고 55 그러니까 공구 교환 시간이 2배로 넓어지겠죠. 그럼 24분 26초였는데 제가 이걸 누르는 순간 22분 46초 뭐 이렇게 바뀌어요. 네. 시간이 공구별 좌표계별 가공 뭐 이런 개념으로 가고 공구별 가공 이렇게 가면 어떤 공구를 교환해서 제가 반대로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시간의 변화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언제든지 뭐 새로운 데이터를 좌표계에다가 엑셀만 던져도 실제로 계속 추가해서 전극도 분리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가공 여유값 클리어런스 값이 0.15, 0.05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나오면 황삭이다 정삭이다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새로운 작업 안내서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분명히 이것도 같은 형태니까 솔리드라고 나왔지만 등록해라 그러면 분명히 공구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2개까지는 등재가 됐는데 없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오류 그러면 다 클리어 해버려요. 그죠? 엑셀 시트 설정 가서 다시 에러가 났었던 7번 데이터를 읽어서 시트를 읽고 여기에 설정은 솔리드였다. 그리고 나서 기초공구 자동 등록하면 공구가 3개가 등재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기초공구에서 스핀들 피드 공구 번호들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적용한 다음에 다시 7번을 넣게 되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공구에 대해서는. 다음엔 물어보지 않아요. 그 공구, 동일한 공구가 나왔을 때는. 필요 없을 때는 공구가 있고 또 다른 공구가 작은 공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밀어서 냅니다. 공구 구경이 1.988 2파이기 때문에 이 12파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얘보다 큰 공구가 없기 때문에.
예, 아래에다가 놓은 거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레벨 관리를 해요. 지금 뭐 이 정상용 이렇게 써놨지만 이런 것들이 중삭 데이터까지는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왔고, 이것도 뭐 나눠질 건데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눠진 걸 8번, 9번 나눠진 거 봐서는 요 세 개는 정삭의 어떤 데이터, 중정삭의 데이터다라고 보여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이 공구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면 황삭 끝나고 여긴 정삭 다 끝났는데 여기 이제 중삭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제품 가공할 때 NC에서는 볼 때 이쪽은 황삭만 해놓고 왜 가공을 안 하지?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별로 기초공구에다가 레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황삭이니까 얘는 우선순위가 무조건 우선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중삭 정도 되니까 중삭 해놓고, 만약에 싱단이니까 얘네들은 보통 싱을 깎거든요. 1 이렇게. 그럼 레벨로 보면 제일 먼저 가공하는 높은 레벨이 뭐 앞에 오도록 되니까, 이렇게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1번 다시 넣고 하면 황삭은 황삭끼리, 중삭은 중삭끼리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공구가 서로 틀려도 지금 여기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어. 근데 아까 7번 시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넣고 7번 시트를 딱 넣는 순간, 아까는 두 개 중삭까지 가고 했지만 이제 밀어내려 버리죠. 그러면은 이쪽 거 필요한 공구는 새로운 공구니까 레벨이 같기 때문에 중삭 어느 정도 끝내놓고, 이게 거의 되면 싱단 날리는 건데 싱단은 같이 날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구 레벨을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어떤 가공물을 동시에 다 끝낼 때, 아주 뭐 정삭의 마지막 그 마무리 가공을 동시에 끝내거나, 아니면 황삭, 중삭, 정삭 이렇게 나눠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공하고자 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등재된 걸 뭐 공구별 가공을 하겠다 해서 데이터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머징 버튼만 누르게 되면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뭐 50001 이렇게 이전 파일이 있으면 오버라이트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공구 교환, 뭐 공구 체크, 그 다음에 고속가공 코드 이런 걸 다 넣어서 어떤 데이터 하나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D 드라이브 쪽에 보시면 50001이라고 하는 H 파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저 기계가 하이덴하인 장비다 보니까 G 코드 데이터도 하이덴하인으로 변환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G코드를 G코드로도 전환을 그냥 내보내지만, G코드를 L코드로, 또 L코드 데이터를 G코드로도 내보낼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 기존의 캠에서 포스트를 맞추느라고 고생을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판악 장비든 두산의 DNM 650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써도 무관하게 일반적인 표준 프로파일이 있으니까 판악 컨트롤러다 하이덴하인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이덴하인도 G코드를 쓸 수 있어요. 예, L코드 쓰는 게 사실은 기계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서 L코드를 선호하고, DNM 650 같은 판악 장비니까 판악만 선택해 놓으면 G코드로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FTP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아까 가공기계에서 FTP 설정을 해놨으면 어느 기계든지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60일 이렇게 해서 5001.h 이렇게 전송 이러면 이쪽 기계에 들어있는 데이터인데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항상 아웃풋을 머징을 해서 아웃풋한 폴더가 마지막에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지금은 일단은 툴머지는 목적 자체가
가공을 하는데 인위적인 어떤 데이터 값을 입력하지 않고 계획된 공정, 엑셀이라고 하는 이 엑셀 데이터에 정의된 이 공정 순서대로 무인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좌표를 한 번에 가공하기 위한 굉장히 공구 길이를 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서 가공 시간까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리포트를 줄 수 있다. 공구 길이 안내서, 가공 안내서, 또 ERP나 이런 데 쓰는 가공하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주면 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물어봐요. 이거는 공구에 대해서, 툴에 대해서, 다음에 job에 대해서, 또 job이라고 하는 그 CSV를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바탕화면 쪽에 보시면 이게 공구 안내서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별표가 나오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기초공구에 들어있는 공구 유효장보다 공구 길이가 잘못되어 있다, 모자란다, 그렇게 안내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라라는 뜻입니다. 별표가 붙으면. 제가 공구 세팅 안내서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초공구를 좀 수정해 가지고 제가 기초공구에 공구 날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60mm다. 정상용 0.5, 0.6파이는 30mm다. 어떤 공구들에 대해서 길이를 다 넣어주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구 길이 안내서만 출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툴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나서 툴에 대해서 다시 읽어서 보면 60mm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29.675밖에 안 필요하니까 안전하다. 10번 같은 경우도 제가 20mm를 넣어놨는데 6.052밖에 없으니까 안전하다. 나머지는 치수값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다 확인해라라는 뜻으로 안내가 되는 거고, 여기도 가공 시간과 마지막 출력을 어디다 했는지, 가공기계 어느 걸로 했는지, 가공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고, 프로젝트는 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안내를 해준다. 그 다음에 job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어느 좌표에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을 가공했는지, 그리고 실제 가공 시간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야 어떤 베드 하나에 여러 개 좌표계 여러 회사 제품들을 임가공 같은 경우는 했을 때 정확하게 8분 55초 걸렸구나, 26분 32초 걸렸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거래 명세서나 이런 걸 넣을 때 정확한 시간 산출을 해서 임가공비를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job.csv는 방금 전에 작업 안내서나 뭐 이 내용하고 동일한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ERP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업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해가지고 어떤 자동으로 장부 관리가 되도록 ERP에서. 그러면 시간 가지고 자기들은 보통 거래 명세서나 이런 거 발행할 때도 ERP 소프트웨어에다 이 폼을 넣어주면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장부 관리나 뭐 생산 관리나 이런 쪽에 계획 공정을 할 때도 필요한 데이터로 쓸 수 있다. 이게 1차적으로 이제 툴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게 공구 길이도 지금 저 슈트에 있는 값들만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공구 길이도 정확하게 구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보통 전극이나 코어 가공에서 이런 그 공구 길이를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가공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전상 모델을 만들거나 공구 길이를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탁 모델에서 그 전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빨리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적화 설정에서 0.5 정도 놓으면, 또 CPU의 코어 개수가 지금 8스레드를 해놓은 이유는 이 컴퓨터는 성능에서 보시면 코어가 8개예요. 8개를 다 쓰겠다. 그래서 8스레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구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번에 공구 길이 안내서를 원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이렇게 했을 때 툴 원과 툴 이 두 가지를 보면 공구 길이 나온 걸 보자. 이게 툴이고 이게 툴 원이에요. 공구 길이 29.675는 거의 동일하고 19.63, 10.025, 7.016, 6.52, 29.825 미리 전에 구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나온 거고 원래 엑셀에서 가져온 값은 다 100분 단위 이내거든요. 이게 다 구해진 거기 때문에 그 값은 정확하게 구해준다. 공구 길이 구하는 그 알고리즘은 파워밀의 컬리전 체크에서 공구 길이 구하는 것처럼 1000분 단위까지 동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데에서 구하는 공구 길이 구해주는 어떤 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상당히 좀 안 맞게 되어 있고 특히 다른 캠에서도 워크앤시나 이런 데에서도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워밀이 원래 공구 길이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구해준다라고 이름이 난 이유가 그 쉔커 모양이나 각도에 있는 쉔커들도 다 구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해져요. 그 다음에 절상 모델 최적화 설정에서 절상 모델은 제가 이거 작은 거니까 좀 정밀도를 좀 올려서 이쪽에 요 데이터 요 소재 사이즈는 이렇게 있어요. 미리 엑셀에서 가져온 데이터고 그래서 이쪽 데이터에 절상 모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CPU의 사용을 8개 코어를 다 이용해서 공구의 형태는 다 들어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이 58좌표의 R7번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떤 모양으로 가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고요. 그 가공하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읽어줘요. 에디터는 자동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 데이터인데 이게 황삭이 끝났을 때는 이 데이터에 중삭 하면 이렇게 되고 정삭도 돌아가고 나면 조금 더 깎고 조금 더 깎겠죠. 조금 더 깎고 이런 모양으로 가공이 된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최종 신간까지 다 가공하고 나면 이 모양으로 가공이 되는 캠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데이터도 전체 이 좌표기에서 NC 데이터 보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 데이터에는 다 올라와요. 지금 전체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이터들 잔삭이나 정삭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가공했을 때 어떻게 깎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캠 데이터와 STL 모습과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편집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내가 미리 잘라버려서 이렇게 잘랐을 때 가공물은 변경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만큼 잘라버렸을 때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키워놓고도 띄워놓고도 잘라버릴 수 있어요. 두 개가 다 잘려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가지고 선택된 거 저장해서 가공 데이터를 만드는 분명히 미가공 데이터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수정되면 변경을 합니다. 툴머지에 NC 에디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로도 그냥 쓰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NC 데이터 보기 해서 보면 실제로 그 첫 번째 좌표에 있던 어떤 NC 데이터도 볼 수 있고 시뮬레이터도 똑같이 볼 수 있고 가공하는 순서들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제 포함되니까 뷰어도 포함되고 절상 모델도 만들 수 있고 공구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가공 시간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툴머지의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이런 어떤 가공 기계를 먼저 선택하고 작업을 시작을 해서 어떤
어떤 일이 끝나거나 그러기 전에 항상 이 프로젝트는 이 모양은 저장을 해놔야 돼요. 테스트라고 하는 TMG 파일. 그리고 가공이 다 끝나고 나서 다음에 공구가 파손이 됐거나 그랬을 때 두 번째 2번 공구서부터 파손이 되었다. 그럼 다시 띄워서 오픈합니다. 오픈. 테스트라고 하는 거. 오픈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이 파일을 지워버리던가 두 번째 하다가 여기부터 지우고 이렇게 다시 머징을 해서 가공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값을 넣거나 뭐 스핀들 피드를 변경하거나 공구 번호를 변경하거나 이런 사고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안내서 기준으로의 지시서기 때문에 지시서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공구 확인하고 재료만 확인해서 가공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여기도 공구가 없으니까 이제 세 번째 시트인데 공구가 없다고 나와요. 아까는 7번째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오픈해서 다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솔리드라는 시트였으니까 기초공구 자동 등록해서 5.98 6파이 볼이었네요. 6파이 볼인데 이게 기초공구에 보면은 5.98이라고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1000으로 이게 뭐 6,000에 뭐 24,000 만약에 이렇게 쓴다. 공구 사이즈나 길이까지 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저는 이제 안 넣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3번을 넣어서 엔터만 쳐도 자동으로 등재할 수 있고 원래 엔터 안 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엔터를 치도록 되어 있어요. 엑셀 시트 설정에 보면 솔리드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엑셀 등록 시 파일별 등록해라, 공구별 등록해라 자동으로 기본값을 선택하는 거고 이걸 공구별로 자동으로 등재해 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7번을 갖다 여기다 넣었을 때 내가 엔터를 안 쳐도 화면에 잠깐 뭐가 떴다가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알아서 엔터키가 눌러지는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가장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8개 뭐 좌표, 8개 좌표를 가공하기 위해서 툴머지에서는 이제 기초공구나 가공기계가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가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다면 구축이 되어 있다면 8개를 보고 가공을 하고 공구 길이까지 구해서 실제로 우리가 제가 여기도 또 다시 보통 공구 길이 구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최적화 설정에서 좀 공차를 좀 5 정도까지 주고 그러면 공구 길이 구해서 리포트까지 뽑아서 이렇게 해서 작업 안내서까지 2장을 가지고 재료를 세팅하고 이 데이터만 머징해서 전송해서 사이클 스타트해서 가공을 무인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제일 위에 데이터들만 선덕블럭 가공을 할 수도 있어요. 20블럭만. 그럼 테스트 컷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앞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가공은 본 가공을 자동으로 M01 옵셔널 스탑 켜놓으면 멈춰 있다가 사람이 확인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본 가공을 하는 그런 기능도 되어 있고 이 프로브 좌표 세팅이라고 하는 건 하이데나인 장비에서 쓰는데 미크론이나 엑서론이나 이런데 터치 프로브 들어있는 장비들 신형들 이게 HSM 장비라고 하는 곳에는 그 블룸의 터치 프로브가 들어있어요. 요거만 체크하시면 데이터가 있는 좌표의 윗면을 Z0로 다 세팅하고 가요. 터치 프로브가 나와요. 그리고 본 가공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인화하기 위한 장시간 가공하고 여러 개 좌표, 여러 개의 수많은 공구를 사용해서 할 때 사용자가 임의로 넣는 데이터가 없이 한 번에 원패스로 가공할 수 있는 이제 뭐 인더스트리얼 4.0 버전에 거의 부합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기능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실제로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툴머지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